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위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못합니다. 할머니,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도구로 써주세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함구령을 내렸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여 년의 활동이 악의적 폄훼와 우파들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많아서요. 이해찬 대표의 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사사로운 일,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공개적으로 감쌌으면 뭔가 의도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입장은 그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바뀐 건 없는데 오늘도 발표한 입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30년 활동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표면돼 우파에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문제는 그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횡령 의혹이나 배임 의혹에 관해서 옳으냐 그르냐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걸 가르는 거죠. 지금 정쟁의 차원은 아니고 우파에게 악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위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예. 최근 현상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은 오히려 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에게 집착하는지 그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 굴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해찬 대표가 사용했습니다. 굴복이라는 단어는 옳지 못한 주장에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것, 즉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 되겠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왜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을 감싸는 것처럼 보일까? 제 질문의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당 내에서 윤미향 당선인 자체 조사해봤더니 별 문제 없는 것 같더라.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처럼 여기서 뭔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선을 앞세운 거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답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는 후자로 봅니다. 2번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당의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더라.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꾸렸습니까? 안 꾸렸습니다. 예.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윤미향 당선이 뭐 해명 자료를 당에 제출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은 있던데 그 해명 자료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지 그건 객관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윤미향 당선이 아니다. 회계 실수다. 이런 얘기 뭐 다른 어떤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이게 진상이 파악됐고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예. 민주화당 내에 이제 율사 출신 의원들과 당선인이 많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의혹적인 횡령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또 검사 출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방어막을 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도 좀 해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저 워딩들이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끌어서 쫙 스크린을 해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다. 덜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밀리면 위안부 문제에 밀릴 거고 더 밀리면 진보 시민단체의 도덕성의 문제까지 확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앞선에 지금 방어막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오늘 오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도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그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김종욱 교수님. 네.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 수가 없다.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한 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국민도 자성하라는 말이냐라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유해찬 당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아시겠지만 국민 덕분에라고 정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초기에 소위 국민, 대통령이 사죄까지 했던 내용들이 두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국민들, 그다음에 여론에서 적어도 정의원 회의가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할머니들에게 예산을 왜 저렇게 적게 줬는가라고 하는 상식적 질문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면 윤 당선인이 답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갑자기 저렇게 얘기해서 뭐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처럼 말씀하시게 된다면 저는 국민을 모독하면서 윤 당선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라는 부분하고요. 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거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공적단체 이름을 걸고 개인 계좌에 모금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거기다가 남편이 부인의 개인 계좌를 신문기사에 모금 계좌를 올렸다고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모금의 지출 내역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이것만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타당한 접근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밝혔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저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예를 들면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이 공개적인 엄호에 이용수 할머니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하든가 안 하든가 그런데 뭐를 용서?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배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주를 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화정대 국장 반응이 나왔는데 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 측,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꽤 격앙된 반응을 내놨어요. 뭐 정수주 잡아라, 모든 국민 상대로 한판 뭐 뜨잔 말이냐. 그렇게 반발한 이유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수양딸은 이제 광모 씨인데 뭐 공식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예. 이해찬 대표의 말이 이제 사실은 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자신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스스로 밝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 측은 상당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마치 이런 것들이 부당한 요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이도훈 의원이 얘기했지만 굴복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래요. 공식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도 이렇게 좀 다소 강도 높게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요.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양정숙 당선인은 바로 재명처리를 했는데 왜 윤미향 당선인에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좀 있는 듯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양정숙 당선인과 윤 당선인이 뭐가 다른 건지 뭐 이 부분도 좀 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양정숙 당선인은 변호사고
윤미향 당선인은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예. 또 하나 비슷한 점. 재산에 관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두 사람 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 예.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의 처리는 완전히 다르죠. 자, 보세요. 양명숙 당선인도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죠. 만약에요, 양정숙 당선인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의혹이 전부 다 사실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양정숙 당선인의 어떤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이게 진실이다. 그럼 뭐가 문제되냐면요,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거 벌금형 사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의 명의에 빌려서 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벌금형 사안이라고요. 윤미향 당선인 의혹이 지금 만약에 진실되면 뭐죠? 횡령입니다. 기부금 받아서 본인이 꿀꺽한 겁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벌금형 사안 아닙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 액수에 따라서 영장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액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양정숙 당선인하고 윤미향 당선인한테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 다 사실로 드러나고 나중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의 정도는 양정숙 당선인보다 윤미향 당선인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은 저렇게 빨리 제명을 한 민주당이 왜? 시민당이 있군요. 시민당이. 뭐 결국 민주당 통합을 했지만 왜 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지지부진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마 그건 그 차이, 출신의 차이 때문 아니겠냐. 양정숙 당선인은 뭐 변호사고, 뭐 인권위에 비상이면 하긴 했지만 변호사고, 윤미향 당선인은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고, 이 차이 말고는 다른 이유는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출신인 우상호 의원이 오늘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정의기억연대 털기, 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이 제가 볼 때는 도를 좀 넘었고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목표조차 상실됐다고 봅니다. 회계 기록상의 오류나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이걸 마치 뭐 돈을 횡령한 것처럼 만들어 간다든가 이것은 좀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동훈 의원님. 네. 조금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이 부동산 파문, 보포 부동산 얘기 때 난리가 났었다. 사과받지 못한 손혜원 의원은 아직도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당시에 탈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논란이 있었겠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당시 받았던 의혹들이 지금 다 해명된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상호 그 의원이 이렇게 한 그 얘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아까 이해찬 대표도 그렇지만 그 우상호 의원도 그 정치를 하기 전에 그 시민단체를 경험한 사람인데 시민단체 당시에 이제 80년대 이렇게 그 시민단체 할 때 굉장히 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계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 측면도 있고 정대협은 시민운동사에서 볼 때 굉장히 좀 특별한 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시민단체로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민단체를 보호하겠다는 본능이 있는 데다 특히 정대협이나 정의원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일본과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에 이어서 이번 그 윤미향 사태도 보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좀 분화하는 그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한쪽은 지금 얘기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같은 분들, 그분들은 그동안 그 관성처럼 자기 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 또 한편에는 지금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또는 그 김영춘 의원 이런 분들처럼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 이런 약간 그 권력의 분화되는 현상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속내들이 깔려있군요. 우상호 의원의 방금 전 목소리는 오늘이 아니라 지난 15일로 바로 잡겠습니다. 여당의 중진들의 엄호를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그런데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 텐데 비례대표 윤미향 사인도 없고요. 아까 명찰도 주인을 못 찾고 이렇게 있습니다. 당과 계속해서 안 나오면서도 교감을 좀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또 뭐 박주민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몇몇 의원들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안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안 나왔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좀 잘못 지도부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진영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해찬 당대표 입에서 우파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진영 논리를 갖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 내부에 오랫동안 좀 386 출신 시민단체와의 친소 관계라고 하는 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 정치적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잇따라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막고 갈 수 없다라는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그 이용수 할머니가 2번이나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 여론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민주당이 진짜 그 윤 당선인에게 소명을 받은 건지 소명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인 건지,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소명을 받지 않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민주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살하는 의혹 제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집권여당 대표회기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